방송 언론에 현혹되지 않는 미디어 리터러시 -50 김경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방송과 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도와 편향적인 정보 전달이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언론사와 정치인별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환길 일타 강사가 참여한 광주 집회가 대표적이다. 일부 언론은 광주 집회가 두 쪽 났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깨어나는 광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광주의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YTN 뉴스에서 여당을 옹호하는 한 시사평론가는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 결과 여당 지지자가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AI 큐빅 기법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수치는 집회에 참여한 광주 시민의 수와 외부에서 동원한 인원의 수의 비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적 수치는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회가 마치 광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언론의 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대 집회에서도 반복되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서울대 찬반 맞불 집회, 두 쪽 난 서울대라고 표현했지만 과연 서울대 학생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없었다. 지난주 판사 출신인 여당의 장모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의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그는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홍모 국정원 차장의 진술 중 장소와 시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각이 아니라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각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 국회의원은 한 명의 진술보다 이와 유사한 다른 증언들도 전체적으로 살핀 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다. 위 사건의 공통점은 과학적 분석과 침소봉대이다. 부분적인 사실로 시선을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것은 과거의 수고.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다름 아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관련 정치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선 의원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다. 권력을 오랫동안 누려온 그들이 기술적으로 법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덕분에 국민들은 법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들의 본 모습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말처럼 위기에 처한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본 것이다. 또한 정치와 경제력을 장악한 기득권층이 여전히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심화는 이러한 방송 언론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선동과 조작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기득권층이 여론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한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에 의해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 언론에 현혹되지 않는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방패가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와 AI 중심 도시 광주의 미래 -51. 최근 AI 에이전트가 주목받고 있다. AI 에이전트란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허의 사만다처럼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에이전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 LLM과 외부 시스템을 AI 스스로 연동하고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 오커스트레이션 에이전트 또는 메타 에이전트 미터 에이전트로도 불린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 중 하나는 연구 논문 작성이다. 논문은 학문적 담론 중 가장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논문 전용 AI 에이전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 사카나 AI의 AI. 사이언티스트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 AI 학술 검색 엔진인 시멘틱 스칼러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둘째, 실험 반복 단계에서는 제한된 실험을 실행하고 플롯을 생성하며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셋째, 논문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는 표준 학회 형식에 맞춰 논문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LLM 기반의 동료 평가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챗GPT-4터보와 제미나이 ADVENCED, SCIT, AI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논문 초안 작성, 방대한 논문 분석, 그리고 인용 논문 보강 등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이전트는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거나 특정 연구와의 비교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플롯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멀티모달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AI 기술의 발전 수준은 보통 약 인공지능 ANI, 강 인공지능 AGI, 초 인공지능 ASI로 구분한다. 현재 AI 전문가들은 ANI에서 AGI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평가하고 있다. 1980년대 PC와 인터넷을 연구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들은 이후 실리콘밸리 혁신의 주역이 되었다. 2020년대의 AI 활용 여부는 연구자의 역량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를 연구에 적용하는 수준은 단순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중급 단계, 그리고 AI를 연구 파트너로 삼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고급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연구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문해력, 즉 AI 리터러시의 심화 과정이다. 그러나 AI 에이전트의 도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데이터 보안, AI의 판단 오류로 인한 책임 소재, 윤리적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악용될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생성과 같은 역기능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AI는 PC 인터넷과 같은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AI 중심 도시 광주의 미래가 AI 관계자들의 도전과 혁신에 달려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 AI와 지브리 열풍 -52. 최근 챗GPT의 이미지 생성 AI가 만들어낸 지브리풍 이미지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브리풍이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의미한다. 이는 심슨, 월트 디즈니, 도라에몽, 짱구 등과 함께 SNS 푸사 프로필 사진화 밈, 문화 속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자신의 X푸사에 지브리풍 이미지를 게시한 후 불과 1시간 만에 챗GPT 사용자 수가 100만 명 증가했다.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홍보하였다. 챗GPT 이미지 생성 AI가 기존 이미지 생성 AI, 달리 3DALL이 3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은 인물의 유사성과 일관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머지2 이머지 기능이 강화되어 이미지뿐 아니라 기존 텍스트 기반의 융합이 보다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지 내의 한국어 구현이 상당 부분 가능해졌다. 기존 달리 3는 주로 단일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2 이머지 방식이었으며 인물의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챗GPT 이미지 생성 AI는 GPT-4와 달리 3의 통합을 통해 한 인물이나 스타일을 여러 컷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포그래픽, 다이어그램, 카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AI 이미지 생성의 발전은 2012년 제프리 힌턴 교수가 주도한 IMAGENT 대회에서 딥러닝 디프러닝 모델을 통해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업적은 딥러닝의 가능성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힌턴은 이후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물리학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이어 얀 르쿠는 이미지 인식의 기본 구조가 된 합성곱 신경망 CNN을 제안하였고, 안드레이 카르파시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산업적 응용을 선도했다. 또한 카이밍 허는 RESNET를 통해 더욱 깊은 신경망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AI의 이미지 인식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 예컨대 샘 올트먼 CEO는 직접 비디오 생성 AI 소라 SORA의 고품질 영상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20초 미만의 영상 생성에 머물고 있으며 복잡한 물리 현상이나 인과적 맥락 구현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하던 테슬라의 자율자동차 또한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개발을 중단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를 부추기는 호들갑 유튜버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생성형 AI가 나올 때마다 제작사가 만든 홍보 영상만 보고 퀄리티가 충격적이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1분 만에 뚝딱 나온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조차도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AI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다. AI 기술 발전은 분명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장된 홍보나 유행성 담론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한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AI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챗GPT 이미지 생성 AI가 불러온 지브리 열풍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생성형 AI가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는 멀티모달의 구현이라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 이는 곧 OSMU니 소스 멀티유스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AI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베스트셀러 듀얼 브레인과 특이점이 온다의 AI와 인간 -53. AI가 바꿔놓을 미래는 먼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일까?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두 권의 베스트셀러, 이선 몰리게. 듀얼 브레인과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신간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듀얼 브레인 언제 코마이너스 인텔러전스는 이코노미스트 202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타임이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펜실베이니아대 이선 몰릭 교수가 저술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잘 묻는 사람만이 AI 시대의 답을 얻는다며 프롬프트 기술과 실험 정신을 강조하면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공동지능 코마이너스 인텔러전스의 협력자로 바라본다. 이를 위한 4가지 원칙으로 첫째, 모든 작업에 AI를 참여시키는 습관을 들릴 것. 둘째, 인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 셋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기대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 넷째, 지금 사용하는 AI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할 것 등을 주문한다. 이처럼 몰릭은 AI를 사람으로서의 AI, 창작가로서의 AI, 동료로서의 AI, 교사로서의 AI 등 다양한 협력자로 제시하면서 인간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교육적인 시선으로 접근한다. 특이점이 온다 더 싱귤레러티 이즈 니러는 세계적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2005년 출간한 20주년 후속편이다. 그는 이 책에서 AI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며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책을 통해 특이점 싱귤레러티 이론을 최초로 체계화한 커즈. 와일은 2045년을 특이점의 도달 시점으로 예측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이점이란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점으로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트랜스휴먼 TRANSHUMAN이 본격화되는 전환의 시점을 뜻한다. 이 전환이 기반이 되는 3가지. 핵심 기술은 GNR, 즉 저네틱스 유전학, 네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 로보틱스이다. 구체적으로 유전공학은 질병을 정복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나노기술은 인체 내부에서 치료를 수행하는 나노봇을 만들며 로보틱스는 인공지능의 뇌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커즈와일은 미래의 인간은 디지털 기술로 의식을 저장하면서 신체적 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AI 기술이 인류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다. 두 책은 공통적으로 AI를 단순한 자동화의 도구가 아닌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적 존재로 바라보는 한편 AI 기술의 위험적 책임과 불확실성,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윤리적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AI를 접근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듀얼 브레인이 지금 여기에 문제를 다루는 실용서라면 특이점이 온다는 곳, 저기에서 마주할 철학적 예언서에 가깝다. 전자가 현실을 살아가는 기업인, 교사, 학습자에게 유용하다면 후자는 과학자, 철학자, 정책가들에게 던지는 문명사적 도전이다. 이 두 책은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된다.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수적인 질문을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AI 리터러시의 이유이다. 대통령 후보의 AI 공약과 지역 발전 -54.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단연 AI다. A 후보는 AI 대전환 AX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B 후보는 AI 기본법 제정과 유니콘 기업 육성, 전력망 확충 등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 인재 양성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공약은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IT 산업을 국가 재건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 광주는 광산업과 문화도시를 강조하며 지역의 IT 기반을 강화했고, 전남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정보화 인프라를 정비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타파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때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지정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시작했고, 전남은 나주혁신도시 신설 안에 한국전력, KDN, KPS 등 16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에너지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를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로 지정하고 AI 데이터 센터, AI 창업단지, AI 캠퍼스 등을 조성하였다. 전남은 2022년 나주혁신도시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분야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캔텍을 개교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을 구축했다. 이를 요약하면 김대중 정부는 IT의 초석을 다지고 노무현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과 혁신도시라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AI 기반과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은 일정 부분 현실이 되었고,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명분을 쌓았다. AI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올 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통해 AI 분야의 선도,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초강력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수의 기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같이 세계의 리더들이 AI 공약을 내건 이유는 AI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AI를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의 CEO와 세계적 석학들 대다수는 AI가 핵보다 위험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AI 킬러 로봇과 드론 등의 신무기를 개발 중이며 AI가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에게 AI 공약은 빠질 수 없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AI 중심 도시 광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주는 2019년 전국 최초로 AI 중심 도시를 선포하고 세계 10위권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미래 모빌리티 등의 산업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다. AI 집적단지 중심인 광주과학기술원과 전국 최초 유일의 단과대학인 전남대학교 AI 융합대학 등에서 인적 인프라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열악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인서울 문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는 AI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AI 공약의 실질적 주체는 지역의 청년이다. 김대중 정부의 IT, 노무현 정부의 문화, 그리고 다음 정부의 AI.
공약은 결국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AI 융합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